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 전제로 북한은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핵을 못 가진 상태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주도권은 북한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핵 공유나 뭐 해서 만일 이것도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서 제대로 해서 성사하더라도 우리가 시간 한 2, 3년 버는 겁니다. 64년도에 중국이 핵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핵실험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50년대 말쯤 그 중국이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선제 타격하려고 하는 논의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환경이나 수단의 적절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결국은 64년도 중국이 핵국가가 되니까 정확하게 8년 후에 중국을 선택하고 대만을 버렸습니다. 이건 국제정치에서 핵국가와 비핵국가가 둘이 있는데 나중엔 결국 핵국가를 선택하는 분명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개발하고 파키스탄도 개발하고 이스라엘도 시리아나 그 이라크에 왜 그렇게 그 이란에 핵 개발을 못하게 막았냐고 그러면 저게 개발되고 나면 국제정치의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핵 공유니 전진 배치니 어떻게 하지만 시간은 몇 년밖에 없다. 이건 누가 정권을 잡아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이제는 국민이 사정결단을 하는 순간이 진실의 문 앞에 다가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박희락 교수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핵을 확장 억제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 이제 자위권 핵무장인데 자위권 핵무장은 말로만 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축 시설이 없습니다.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 시설은 원전 20개 이상이면 가지는 게 경제성상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혈기로 떠들 게 아니라 아주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산업의 핑계를 대고 농축시설을 가져야 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여러 가지 제한상을 풀어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핵무장 하겠다고 떠들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핵 배치, 저희 그 비핵무기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작년도에 미국이 핵태세 보고서에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미국의 전술핵이 앞으로 개발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INF 중거리 핵전력 협정이 파기됨으로써 되는 게 해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NF는 지상 발사나 지상 배치만 해당되는 것이지 잠수함 발사라든지 공중 투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미국의 핵 전략이 바뀌어서 저강도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예스퍼 장관이 호주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SLCM 잠수함 발사 또는 수상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죠. 거기다가 핵탄두를 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박희락 교수가 이야기하신 B-61 공중 투하탄 이것은 오바마 정부 때 생명 연장 프로그램에서 100억 불을 들여서 지금은 B-61 3사 타입인데 12 타입으로 지금 개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나옵니다. 이 개조된 것은 스텔스기에 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 침투탄이 또 추가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300여 발, 미 과학자 연맹에 추정된 수치에 의하면 300여 발이 미 본토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옮겨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INF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INF는 이제 지상 배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투 트랙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상 배치를 만일 그러나 가장 우리한테 한미동맹이 신뢰감을 주는 것은 지상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한미 미사일 지침이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오직 북한을 상대하는 사거리가 800km니까 한국의 INF 협정이 폐기돼서 한국 내에 배치되는 미국의 미사일은 800km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NPR에 따라서 잠수함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지상 배치가 아니니까 이것은 핵공유 협정을 맺어서 서로 정보 교환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현명한 방법을 좀 선택을 해서 핵공유 협정과 미 전술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하는 것이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달리 뭐 이야기를 해봐야 전부 다 레토릭이고요. 결국은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북한이 완전히 붕괴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면 다행인데 그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항구적인 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5 내지 6년 후에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 명심을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박희라 교수님이 말씀하신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수단입니다. 첫 번째가 해구산, 두 번째가 MD, 미사일 방어 전력이죠. 세 번째가 재래식 전력이라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확장 억제 수단으로 본 한미동맹의 강도는 어떨 정도인가? 제일 강도가 강한 것은 나토입니다. 그러니까 전략핵을 제외하고 전술핵, MD, 재래식 전력 다 공유합니다. 두 번째 강도가 높은 게 일본입니다. MD하고 재래식 전력 공유합니다. 제일 강도가 낮은 게 좀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만 공유합니다. 미국 MD하고 통합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비단 미 전술핵 배치뿐만 아니고 MD도 통합해서 최소한 나토 수준으로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